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풀어보는 암종별 업셀링 상담 기법 중 간암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은 치료비 1등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원정 치료까지 감행해야 되는 간암 치료에 관한 사례 살펴보면서 오늘 좀 우리가 암보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1등암, 완치가 어렵고 재발로 치료비가 급등하게 된다는 점 중요합니다. 간암과 췌장암, 비등비등하게 암 환자 1인당 비용 부담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면 간으로 전이되는 사례가 많고 간암 또한 또 재발을 계속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오래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암진단보험 가입자, 비가입자의 사망률 비교입니다. 땡땡 생명에서 빅데이터 분석 자료인데요. 이 생명보험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암 진단이 없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고객들이 실손의료비가 있으면 암 진단 1, 2천만 있어도 돼요. 요즘에는 암 걸려도 그렇게 치료비 많이 안 들어가요. 나라에서 이제 다 해줘요. 실손의료비로 충분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암 진단금이 없는 고객이 이거는 이제 실손의료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 진단금이 없는 고객이 사망률이 34.3%였는데 5천만 원 이상 암 진단금이 있는 암보험 가입자는 15.7%로 사망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충분한 보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양질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좀 이야기고 또 재미있는 또 우리가 유의미하게 들어야 될 통계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간암의 위험 요인은 바이러스성 간염에서 간암까지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B형과 C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B형 간염 보유자가 한 3.2%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감염률이었는데 점점 예방접종 때문에 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급성 간염에서 만성 간염, 또 간 경변에서 간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C형 간염 보유자의 경우에는 아직 예방접종이 발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 경변이나 간염, 또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아플라톡신, 또 부패한 콩이나 옥수수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또한 알코올, 또 흡연, 가족력, 비만 등이 이 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간암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근치적 치료, 간 절제술, 그죠? 암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이 암 부위가 너무 큰 경우에는 간 이식들도 하셔야 됩니다. 또 국소적 치료로는 고주파로 이제 절제술 떼어내고요. 태우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고주파로 태우느냐, 에탄올, 알코올로 태우느냐, 이렇게 색전술, 그 다음에 비근치적 수술로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종양이 있으면 혈관 침범 종양에 의해서 고기를 이제 경동맥을 거기에 이제 혈관으로 가는 그 암종의 혈관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수술도 하고요. 방사선 치료로는 세기조절, 양성자, 중입자 모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암, 항유법, 그 항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암 이식수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간 이식술인데요. 간은 굉장히 큰 장기예요. 저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요. 그래서 이 간 이식술은 만약에 이제 공여자에게 이제 하게 되면 간 이식해 주시는 분이 3분의 2 이상을 간을 떼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복 기간도 길고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분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시냐면 2명의 간을 이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간을 떼내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2대1 생체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2대1 간 신체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사촌이고 한 명은 이제 남편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2월 달에 입원을 하셨는데 2월 25일까지 1차 간 이식 이게 그러면서 2월 달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5월에 퇴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12월부터 5월까지 이제 5개월간 장장 입원을 하시게 되고요. 이 진료비 영수증 한번 살펴보면 진료비 총액이 거의 1억 9,9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산정특례 적용받고 해가지고 본인 부담액은 3,500만 원 정도 나왔죠. 아, 그러면 이거 뭐 별로 돈이 안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외의 치료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여자 검사비와 수술비 다 이제 지불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한 약 7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또 이식 환자 전문 간병인 비용 말씀해 주신 것만 지금 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더 비싸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또 사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사적으로 회복 기간에 해당하는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생활비를 3개월분을 지급을 해달라고 하셨대요. 이거는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도의적 차원에서 뭐 이게 아니라 3개월분에 지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셨다고 하고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1차 수술 합계 비용만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손 대상은 이 뭐 수술하셨던 요거밖에 해당이 안 되고 750만 원 합치면 4,250만 원이잖아요. 이때 벌써 우리가 실손 한도를 5천만 원 갖고 계신 분은 벌써 이때 한도 초과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손 비대상인 간병 비용, 뭐 생활비 비용, 그 외 비용까지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수술은 조금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약 3주간 입원을 하셨는데 공여자 검사비와 수술비 그래서 이식 환자 전문 비용 썼으니까 단순 합계로 해보면은 이때 입원 그 수술비는 한 750만 원 정도 나오셨는데 공여자 수술비하고 이제 합치니까 한 1,7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손 비대상도 제가 이제 좀 작게 책정을 했죠. 250만 원 하니까. 그래서 단순 이렇게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은 그 간접 뭐 치료비나 이런 것들 빼더라도 그냥 뭐 손쉽게 지금 계산만 해더라도 9,400만 원의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간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분이 지금 간암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다른 치료들을 다 시도하거든요. 뭐 면역 항암제, 수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치료비는 다 여기에다 지금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치료비 1등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죠. 최종은 간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와 간접 치료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위한 진단비, 수술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 사실은 이분은 국내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남편분이 계셨기 때문에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해외로 원정 치료까지 간암으로 걸렸는데 이식을 해줄 뭐 가족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 하는 게 그 이식 수술을 받으러 해외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의료비 심사를 하면서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는 굉장히 해외로 나가시는 사례가 많았어요. 공무원 단체 보험에서도 나가가지고 실손 의료비, 해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면 예전에 거의 한 병원에다가 내는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다녀오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병원에다 내는 치료비가 한 해외에 2억에서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 3억 원의 치료 비용을 들여서 해외로 나가셔야 된다는 점. 제가 그래서 여기다는 왜냐면 국내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합법,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표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2009년도 74세에 간암에 이제 걸리세요. 색전수를 하셔가지고 암진단비, 항암 방사선, 세기 조절하셨고 또 간암에 이제 10년 있다가 2075세에 또 생기시고 표적항암 썼지만 또 2011년도에 진행성 간암, 2013년도에 또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0세 나이에 간 이식술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 35년생 바로 이분이 좀 해외에 나가서 받고 오셔가지고 건강하게 좀, 사실은 가족의 80세 나이에 가족의 간을 이식받기가 너무 좀 미안하고, 그 자녀의 간을 받기에는 조금, 자녀도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손자는 또 너무 어리고, 그런데 또 80이 넘은 그 회장님이 또 이렇게 살아보시겠다고 하시기가 너무 민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를 알아보시고 해외에서 원정 치료를 받고 현재도 건강하게 사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신다면 또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암에서는 보조항암요법, 자가면역 세포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뮨셀 LC 주사라고, 이게 지금 1회에 맞는 진료비 영수증을 좀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 자기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면역세포를 증식, T세포를 증식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넣어주는 치료예요. 간암의 보조항암요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이 한 번만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이게 16회가 한 번의 치료,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1주 간격으로 4회, 2주 간격으로 4회, 3주 4회, 4주 간격 4회 해갖고 총 16회. 그러니까 지금 단순 한 500만 원 또는 16회로만 계산해도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례에서도 굉장히 보조항암요법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이제 간암을 진단받은 청년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다른 뭐 화학세전술이나 다른 치료를 하고 보조항암요법으로 해야 되지만, 이 어머니가 B형 간염을 아들에게 물려준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이뮨셀 LC 주사를 먼저, 칼을 대시는 게 싫으셔가지고 이 주사를 먼저 맞추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암세포가 없어져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만큼 최신 항암 치료들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이 8천만 원은 입원 의료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보장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좀 사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기 간암 환자 하이프 치료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기 간암 환자 하는 하이프 치료는 좀 사실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조금 말기에 고통을 좀 줄이고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병원에서는 하이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 셀레나저 면역 치료들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고농도 비타민 주사나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사실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면 실손의료비에서도 보장을 좀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고 삶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좋은 대체 요법들을 받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비용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주신다면 이런 좋은 치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MG 온그린 암공제에서 이 간암 치료 사례를 보고 특약들을 좀 매칭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진단 특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해외 원정 치료까지 하시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치료 특약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치료를 못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또 고액의 치료비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 특약들을 좀 충분히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간암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화학 색전술을 할 때에도 이렇게 암 수술비에 해당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 특약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재발성 간암의 양성자 치료도 몇십 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양성자 치료 특약뿐만 아니라 또 이 상급 종합병원, 또 암 직접 치료 통원비라든가 입원 특약,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겠고요. 또 재발성 간암에서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요것 또한 이제 횟수가 굉장히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세기 조절 방사선 특약뿐만 아니라 암 직접 치료, 입원 특약, 통원 특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또 간암의 고액의 면역항암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표적항암 허가치료비 특약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고액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재발성 간암의 간 절제술, 이식수술 했을 때에도 수술비, 또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
이식했을 때는 암 전문 간병인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 간병자금 지원비 특약 또한 매우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간암 수술 후 면역항암 주사 맞게 되는 경우에도 표적항암 허가 치료비 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간 이식술 면역 억제제 치료하실 때에도 만약에 이제 잘 되신 경우에는 또 수술비, 암 수술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말기 암 치료하시는 경우 아까 제가 하이프 치료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말기 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 특약 또한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이것은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 특약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기 암 환자들한테 암 사망 보험금을 대체하는 아주 좋은 특약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제안을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암 관련 중요 키워드와 함께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노인이 된 배우 양택조 씨가 나와서 간암 투병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이분의 경우에도 이모와 외삼촌이 이미 간질환으로 사망해서 가족에게 물려받은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 간을 이식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국내 이식을 못 받는 경우에는 해외로 원정 이식을 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 비용이 국내보다 5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치료비도 많이 들고 재발과 사망률도 높은 간암을 미리 조심해야 되겠어요. 간암은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하니 B형 간염 예방 접종도 하셔서 꼭 항체를 만드시고 해외 원정 치료까지 감행해야 되는 고액의 간암 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 진단금, 또 간암 진단금, 또 재진단금, 또 그 외의 치료 특약인 표적항암, 장기 이식술에 대비할 수 있는 암보장 금액을 좀 더 증액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존의 실손의료비나 소액의 암진단금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이런 화법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 간암은 치료비 1등합니다. 간암이 되기 전에 사망 확률도 굉장히 높고 재발률도 높다. 또 간암은 가족력과 전염성 질환이다. 간암은 바이러스와 음주 습관도 중요하다. 요 점 강조하셔가지고 고객님들 타겟팅 하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 컨설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암 사례를 가지고 컨설팅 화법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